저는 우리 행안부 공직자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이번에 이 도전한국 과제 같이 함께하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특히 산림청 분들 뵙게 돼서 더 너무 뜻하지 않은 서렌디피티라고 그러죠. 우연히 만났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각 산불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산불연구실의 권충근입니다. 앞서 저희 성원영 사무관님이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를 통해서 그 결과가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R&D 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정책으로 이어진 그 과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각 산불 관련해가지고 진행된 연구 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빅데이터 분석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심리학적 특성을 활용한 소각 산불 예방 대책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각 산불 관련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심리학적인 부분도 지금 여기에 약간 좀 내용을 좀 넣기 때문에 두 과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들으신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와 관련돼서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소각 산불과 관련된 특허는 현재 딱 한 건입니다. 저희가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해서 이제 16년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특허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등록이 되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했습니다. 소각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소각 산불을 유발시키는 어떤 기상 인자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인자, 논밭두렁의 경작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각 산불에 왜 이렇게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인지에 대한 인터뷰를 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말씀드릴 거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는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 현재 운영하고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산불이라고 하는 건 산림으로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인접 산림으로 옮겨 붙어 가지고 산불로 전이가 되는 것을 저희는 소각 산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각 산불의 좀 범주를 살펴보시게 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소각, 농산 폐기물 소각, 생활 쓰레기 소각. 저는 여기에서 모두 문제가 다 나왔다고 봐요. 네. 저희 산림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 소감부처가 다릅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 소감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인 소각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위험한 이유는 그거죠. 매년 잘못된 관행, 관습,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애로점, 그리고 행정력이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분들이 소각행위를 하시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매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소각행위를 하다가 산불로 옮겨 붙더라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이제 소각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이제 급부상했습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제가 진행이 됐었고요. 10년 평균 봤을 때 약 한 30% 정도 소각 원인이 통계로 잡히고 있고요. 13년 이후부터는 34.6%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소각 산불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상적인 요인이죠. 건조일수가 증가하고 착화가 될 수 있는, 발화가 될 수 있는 낙엽의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쉽게 불이 붙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인위적인 조건으로는 첫 번째는 잘못된 관행 관습, 태워야지만 해충을 죽인다.
그리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관행.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촌 인력의 초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나 뭐 농산 폐기물들을 수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약자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집 화장까지 그런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많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이제 산림과 이제 도시의 경계가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게 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돼요. 무너지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 산촌으로 유입이 되시면서 이분들이 또 그 산불에 대한 경험을 못했거나 경각심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소각행위를 하시다가 산불로 많이 번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이 소각산불이 지금 통계로 정말 국가 통계로 잘 잡히고 있는 또 이유가 이제 모든 산불에 대해서 감식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감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원인 그리고 정확한 피해 면적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소각산불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잘 그 국가 통계로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다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분석의 그 자료에 활용한 그 기준은 2014년도부터 2013년 말까지 약 10년간의 산불 통계, 저희 국가 산불 통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왔고, 이 중에 소각과 태우기의 키워드를 좀 추출을 해서 1108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해본 결과 전남과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전체 산불의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좀 넓게 좀 살펴보면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부터 이 경기까지 거의 뭐 90%, 80% 이상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단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감소하는 지역,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감소를 했다가 증가하는 지역,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시도를 분석해본 결과, 뭐 경기도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좀 나타났었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과 경북,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도는 강원과 충북, 그리고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 그러니까 지역별로 서로 이제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소각 산불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청북도에서는 소각 산불이 그렇게 뭐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각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 산불로 언제든지 번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대형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8개 시도의 연도별로 그 소각 산불 증감 추이를 좀 본 결과 뭐 발생 소멸, 신규 발생, 재발생, 지속적인 발생, 발생 미미 여기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또 했고요. 이렇게 뭐 소각산불 발생이 최근에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지역보다는 꾸준히 소각산불이 증가하는 어떤 시군구에 집중하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발생이 이제 좀 많이 있다가 좀 소멸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충북 옥천, 신규로 좀 뜨고 있는 지역은 경남 의령,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재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 영암. 이거는 그냥 3월 산불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한정지어서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가 산불 통계에서 소각과 태우기로 좀 저희가 솔팅을 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세부 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96가지의 세부 원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또 다시 저희가 4가지로 크게 또 분류를 해서 다시 재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논밭두렁 소각에서는 전남과 전북, 충북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폐기물 소각에서는 경남과 충남,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강원, 경기, 경북, 전북, 충북. 그러니까 세부 요인을 봤을 때는 각기 다른 시도에서 다른 원인으로 소각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한번 또 살펴봤는데 결국 뭐 산불 조심 기간과 또 한참 이제 영농 기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2월에서 8월 사이에 산불이 집중을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경남이나 충남 이 지역에 2월에서 8월 사이에 소각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봤을 때 결국은 사람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예요. 결국은 날씨가 따뜻해야지만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소각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는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합천, 화성, 안동, 보온의 결과를 봤을 때는 대부분 2, 3, 4월에는 점심이나 오후 15시 이전에 소각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저희가 시각화를 했습니다. 시각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소각 산불은 요 안동, 이남, 전남, 전북이나 경남,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특히나 안동 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동은 뭐 전체 건수 29건으로 좀 최고 기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뭐 90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강원하고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강원도에서는 90년도 이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소각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좀 화전 행위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많은 화전 활동들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결국 이제 계속 뭐 시기에서는 봄철에 그리고 영농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9월 달하고 이듬해 1월 달에 산불 통계를 좀 보니까 거의 소각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남부 지방 쪽으로 집중적으로 소각 산불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상 정보와 함께 저희가 통계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대부분의 소각 산불 발생 당시 기온은 발생월의 평균 기온보다 높고 상대 습도는 거의 낮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착화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얘기죠. 네. 온도가 높으면 인간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습도가 낮으면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로 번지 착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 형태별 농가 수와 또 소각 산불 건수의 상관 분석 관계를 저희도 뭐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좀 유의미한 뚜렷한 상관관계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 가구 수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논밭별 경지 면적하고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거의 뭐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목별 국토 이용 면적과 소각 산불 건수의 분석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하천 그리고 국어 배수로죠. 배수로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는 뭐 하천이나 어떤 배수로 주변에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 주기 및 패턴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소각 산불과의 그 지점과의 거리
그리고 그 기간들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소각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에 소각 산불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그 산림 민접지에 계시는 어떤 주민 그리고 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유형별 원인, 어떤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영농 부산물 소각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나온 거는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농 부산물 운반 및 수거가 쉽지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서는 태워야지만 이충이 죽는다라는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계신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농산 폐기물 소각에서는 생활 쓰레기 투기가 더 많다. 그리고 원활하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각 행위를 한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 관계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 산불 관심 대상 지역 선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각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매년 소각 산불 관심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제가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소각 산불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각 금지, 저희가 지금 현행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연장을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대책을 저희가 나타났고, 그리고 소각산불 징후 예상일에는 단속 강화. 소각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비가 오기 전날, 그리고 평년보다 날씨가 맑은 것으로 예상되는 날, 요 두 날에 대해서는 소각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기, 그리고 시기와 공간상의 그런 특징을 감안해서 소각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농 소각물 소각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현재는 이제 그 공동 소각 제도가 지금 금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 소각이 금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응 방안이 나왔고요. 논밭두렁 소각에서는 논밭두렁 제초 작업의 계획 수립과 일정 조율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농산 폐기물 소각에서는 생활 쓰레기 투기 근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령화된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마을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대응 방안을 저희가 도출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저희 산림청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영농부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협업을 통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농림부에서 이제 해야 될 그런 협조 그런 업무 내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좀 산불 관련 교육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해충에 태웠을 때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홍보를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농림부에서 좀 해줘야 될 역할이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감시원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소각 그런 생활쓰레기 수거 및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및 농산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이동해주는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2016년부터
기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대국민 서비스 되고 있는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간단한 그 통계 자료만 활용했습니다. 온도, 습도 요 자료의 상관관계만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루에 한 번 분석을 해서 지금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분석된 그런 인자들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활용한 것은 온도, 요 상대 습도 두 가지 인자만 저희가 활용해서 아주 심플하게 분석을 해서 대국민에게 좀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요 자료에 데이터는 그런 적합성 검증 결과 온도차가 클수록 소각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습도가 낮을수록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추정식을 개발을 했고 이 추정식에 의해서 지수가 산출이 되어서 주의보 및 경보가 현재 다 서비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매일매일 분석되는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일매일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서 소각 산불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은 산불 담당자 저희 SNS 방에 있습니다. SNS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2016년도까지가 저희가 지금 개발이 2016년도부터 대부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분석 기간을 더 넓히고 또한 더 다른 기상 인장과의 더 상관성을 한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고도화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서 내년 초부터는 더 정확도 높은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